눈 내리는 강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은 조용한 눈.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뽀얗게 피어난 공산성. 구불구불 성곽의 능선을 따라 오래 시선이 머문다. 그녀는 한국 화가다. 먹을 갈고 붓을 옮겨 오늘의 아득한 어제의 공주를 그려왔다. 소서공방은 초대 손님이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제작진과 여러 번 만남을 갖는데요. 때로는 짧고 굵게, 때로는 긴 대화를 가지고 이어집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제작진과의 첫 만남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아니라 미안하고 민망합니다. 이분께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어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공주에서 한국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공주의 향토 작가 이종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도 특별하고 유명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환영합니다. 향토 작가 이종옥? 네. 네, 이러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속 태어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공주 신관동에서 태어나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공주 토박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태어나가지고 학창 시절, 코올리게 시절 뭐 다 거기서 이제 지나셨단 말씀이시네요. 네. 어떠셨어요, 공주는? 공주는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떠나고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네. 30대 후반에 다시 돌아온 공주는 정말 저에게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특별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좋은 공주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 사춘기 때 그런 생각하죠. 좀 더 도시로 나가서 살고 싶다. 네. 뭐 이런 탈출을 막 꿈꾸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 탈출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저는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좀 보내달라고 아버님께 네. 때를 썼는데 네.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당하시고. 네, 거절당하고 그냥 공주 여고를 갔습니다. 네. 사춘기 때 그렇게 싫어하던 공주를 네. 언제 이렇게 탈출하는 데 성공하셨나요? 네, 제가 그래서 공주에 있는 대학은 가지 않겠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 성공했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한 10년 떠나 있다가 다시 공주로 돌아온 거죠. 네, 네. 저희가 보통은 화가들 모시게 되면은 그림 이야기부터 하는데 네. 이렇게 고향 이야기, 네. 도시 이야기부터 막 이렇게 장황하게 한 것은 되게 오랜만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줄곧 작가님께서 해온 것이 고향에 있는 소재를 작품화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작품들을 주로 하셨는지. 제가 처음에 사실은 처음에 한 작품들은 굉장히 테마가 컸어요. 우주. 예, 우주에서 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공주로 내가 살고 있는 공주로 줄어들었고 네. 그러다가 나의 이웃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저에게 던지는 화두가 이종옥 선생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 토박이라면서 공주 백제에 관해서 작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공주 뼛속부터 공주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 한번 나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백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무령왕릉 출토 유물에 관심을 갖게 됐고 거기에 나오는 문양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제의 화가 공주의 화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의 작품의 소재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동그란 거에. 네, 저거는 제가 처음에 한 작품이거든요. 네. 그때는 저렇게 수틀로 표구를 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저 수를 놓는 틀이군요. 수틀에다가 제 저는 작품을. 동그란 캔버스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우주 속에 작은 이제 무당벌레가 저기 보일 거예요. 무당벌레? 네네. 저는 이제 무당벌레를 많이 그렸는데 네. 저기도 이제 무당벌레가 있을 거거든요. 저것도 예. 스트리거든요.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코스모스로 생각하셔도 되고 저거는 보는 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네, 어떤 네. 꽃으로 보시든지 이런 네,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무당벌레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무당이라는 이름 자체도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가장 깨끗한 곳에서만 자라잖아요, 무당벌레가. 네. 그래서 그런 뜻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작품에는 무당벌레를 많이 그립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거는 창문을 열면. 네, 저것도 제가 전시회 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작품인데요. 네, 재밌습니다. 저희 집이 달빛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마루에 나가서 보면 그 달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이 작아서 커졌다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작아지잖아요. 네, 저기 네, 달의 네. 변화잖아요. 저것도 이제 창문을 열면 장독대가 네네. 보이고. 네, 저것도 이제 제가 저거는 이제 일단 문을 닫아놓고 네네. 관람객들이 와서 이게 뭘까 하고 뒷문을 옛날에 텐마로 뒷문을 열면 뒤에 맞아요. 장독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장독대에 저기에 뭐 된장도 있고 고추장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굉장히 정겹잖아요. 네네. 실제 사이즈도 보니까 거의 네, 그 엄청 옛날 크고, 그 예. 창문하고 비슷하네요. 문틀도 옛날 거랑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네. 저거는 공주 한옥마을에 지금 배치돼 있어서 네네. 거기에 포토존으로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 여러 사람이 방문하는 오피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네. 그 안에 창문이 없는 데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안에다가 저렇게 똑같이 창문을 열면 강이 보이는 걸 사진으로 네네네네. 실사처럼 좋은 해서 했더니 생각이셨네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닫아놓으면은 이제 창호지 네. 창문 있어가지고 좋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장독대가 있잖아요. 네. 그 옆에다가 장독대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금방 인화를 해서 거기다 다 걸어서 전시를 했어요. 그랬군요. 예. 오늘의 일이지만 오래전의 일인 것처럼 여기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끼스른 우물 속에 깊숙이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의 소리를 오늘 여기 우리는 본다. 제1회 전시회 때 나태주 시인님께서 네. 저에게 써주신 시랍니다. 대단하다. 너무 감사드리죠. 네, 네, 너무 네. 가분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저도 이거 다 읽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게 문장 보면은 오늘의 일이지만 오래전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오래된 그 신비한 우물 속에 감춰진 비밀 같은 거,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본다. 너무 표현도 잘해주시고 아니 작가님의 그 그림이나 작품이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두 분이 아주 잘 너무 감사하죠. 맞춘 느낌입니다. 제가 나태주 시인님한테 시를 배운 지는 제가 같이 풀꽃시문학회라는 네, 풀꽃문학회 같이 제가 이제 네, 선생님 모시고 배웠죠. 선생님한테 네네네. 배워가지고 계속 그러시군요. 활동하고 이 보통 동양화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동양화 하면은 보통 수묵의 농담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하신 거 보면 여러 가지 뭐 달빛, 뭐 꽃잎, 나뭇가지, 눈 쌓인 거, 네. 이 수묵의 매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수묵은 저는 특히 또 묵향 향이 굉장히 그 묵향을 맡으면 왠지 좀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내가 깨끗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중학교 2학년이 그죠. 수묵에 빠진 것은 약간 그렇죠. 좀 의아한 근데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림을 했거든요. 네. 한국화를요. 네. 좀 그래서 그때 한참 그 CF에 나오는 우리의 것은 좋은 것이요. 뭐 그거 이거에 세뇌되신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대가 아니에요. 더 많이 나이가 있어갖고. 네. 그런데 그거에 빠져서 그림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농담,
그 네. 물 조절 네.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어렵죠. 자연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번지게 하거나 그 짙게 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한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아이고. 그냥 하여튼 저는 네. 제가 그때 중학교 때부터 그 먹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고 그 먹과 화선지에 내가 먹을 얼만큼 어떻게 쓰고 물을 어떻게 쓰면 요만큼 퍼지는구나.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고 또 종이에 따라 또 틀려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정도 이상을 하면 그 정도는 조금 40 이제 조금 서당계 하지 3년인데 않을까요? 서당계 40년 됐으니 이제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수목을 할 때 보면 그 설경 같은 거 그릴 때 네네. 흰색을 안 칠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여백을 그 여백으로 남겨두고 남기죠. 하는데 네네. 그 한국화에서의 그 여백 남겨둔다. 그건 어떻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여백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하얀색으로 눈이 내리는 경우는 하얀색으로 표현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제 그림에서의 여백은 마음의 여유처럼 그렇게 그냥 남겨두죠.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림을 구상할 때부터 남겨둘 부분과 들어갈 부분, 색칠할 부분. 그거는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놓고요.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나와요. 마치 그 한 편의 시를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막 그렇죠. 드는데.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그림 그리는 것을 시 쓰듯이 하고 시를 또 쓸 때는 시를 그림 그리듯이 시를 쓰시니까. 조금 하는데요. 그냥 그래서 그 당나라 시인 왕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네. 화중시 시중화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으로 그림 속에 그리듯이 시가 있고 그렇죠. 시 안에는 그림이 있다. 그렇죠. 네네. 단순히 보이는 거를 그 화폭에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네. 시정까지도 이렇게 다시 또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요즘은 어떤 또 생각과 마음이 다 계신가요? 지난번에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즘은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유물에 대해서 유물에 있는 문양에 대해서 연구해서 지금 작품화 하고 있는데요. 네네. 왕비의 머리맡에서 발견된 동탁 은잔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은잔이거든요. 섬세하고 그 안에 있는 용문이라든지 또 거기 연꽃무늬 네. 뭐 여러 무늬들이 그 문양이 진짜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양을 어떻게 내 작품 속에 녹여 넣어 볼까. 제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3월에 공주 국립박물관에서 저희 초대전이 있거든요. 네. 그 작품 준비하는 과정. 거의 지금 작품은 완성돼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지인데 네네네. 그 제목은 지금 축제라고 제가 붙여놓고 있는 작품. 재료가 굉장히 두툼하네요. 요즘에 한지가 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제가 이제 오브제를 또 좀 이용하고 다양하게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해갖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쪽이 현무지요. 네. 저기 삼조고 네. 현무. 네. 저 현무도 아주 도판 위에다가 현무 저 그림 하나로 많은 전설 같은 거를 막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제가 이제 저거는 동탁 은잔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저게 독탕. 저거는 그건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이 속에 있는 결혼하실 때 깨끗이 다 외할아버지께서 해주신 유기. 유기예요. 이게 더 저렇게 오래된 물건이 저는 또 좋아갖고 작업실에 저런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요. 다식판이다. 다식판 저것도 우리 어머니가 결혼할 때. 그래 왜 사내남자가 있어? 아들나라고 그랬나? 우리 엄마가 아들 엄청 좋아하거든. 딸 셋 낳고 막내로 아들 낳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제 요거는 공산성. 공산성을 그렇게. 좋네요.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생각을 많이 못 할 건데 그쵸.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정말 나태해 주신 말씀처럼 다시 보고 또 보고 네. 그 아름다움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좋아요. 음. 완전히.
다시 보고 또 봐도 좋은 곳이 공주예요. 네. 아유, 그래서 공주 사람이 결국은 밖에 나가서 경험도 하고 네. 다시 또 돌아와서 공주 사람으로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제는 좀 성숙한 공주 사람이 돼서 그렇죠. 공주를 더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그 이해가 이제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 것 아, 같아요. 그럼요. 어떤 시도를 주로 많이 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이제 작품도 계속 바뀌었지만 1회 개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지만 예술가들은 작가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라도 작업실 가지 않으면 스스로가 못 견뎌 해야 되고 맞아, 이번에 가시가 돋쳐야 됩니다. 그래야죠. 네, 네. 그렇듯이 작품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재료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소재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늘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 곳인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한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나한테 좀 먼 것 같지만 계속 그럼요. 다가가고 파헤치고 네. 하다 보면 이제 어느새 그에 친근하게 되어 있고 맞아요. 새로운 또 시도를 할 수 있게 네, 네, 아, 네. 좋습니다. 공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금강과 그 공산성. 우리 어렸을 때 늘 소풍 가던 곳이 공산성이고 아, 네네. 그리고 또 금강은 제가 살던 곳에서 늘 흐르는 거고 지금도 제가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뭐 막힌다거나 아니면 좀 생각이 복잡하다거나 그러면 지금도 저도 모르게 가는 곳이 금강이에요. 아, 네. 그러면 금강을 산책하고 나면 좀 생각이 정리도 되고 네, 네. 또 이제 또 전환도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뭐 도전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강은 그냥 내가 늘 곁에 있는 편안하게 해주는 어머니 품속 같은 네. 그런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주가 과거에 이렇게 커졌던 것은 그 거대한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그렇죠. 있고 제일 큰 사람들이 거죠. 와서 이제 그쵸, 정착을 그쵸. 하기가 쉬웠을 것 같고 맞아요. 또 이제 지금 작가님 입장에서는 가서 씨름 있는 마음을 딱 보고 있으면 맞아요. 딱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아, 저 작품이 네. 보기에도 아주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네, 막 파나로믹 저 카메라로 찍을 것 같은데 네. 몇 미터 정도 되는 건가요? 저게 5m 정도 되는데요. 네. 저게 공산성인데 음. 공산성을 쫙 펼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네.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5m에다가 공산성의 문, 저기 영동루, 금서루, 진남루, 공복루를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거를 아, 네. 순서대로 그리고 또 그 외에 달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이 떠서 질 때까지 그 변화를 위에다 그리고 아, 저기 무당벌레와 저런 꽃들이 그렇게 달이 뜨고 지고 공산성이 저기에 버티면서 우리들 사람들이 그만큼 죽고 또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이라고 네. 그 사람들을 본 거잖아요. 공산성과.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달과 공산성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본 거잖아요. 어느덧 소설공방 문 닫을 시간 됐고요. 오늘 이렇게 향토 작가로서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걷고 있는 이종옥 작가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시를 쓰고 있는지 말씀 나눠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기원하겠고요. 또 저희 많은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소설공방 식구들을 막 놀라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또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그만 산길에 흰 눈이 곱게 쌓이면 내